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국뽕 영상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저는 정치적으로 입장을 표현하지 않지만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빌 게이츠가 문 대통령 대응이 전 세계 모범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두가 다 뭐 여야 할 거 없이 기분 좋은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제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한국 선진국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도국에 진단키트 지원하는 한국의 경위, 그래서 한국 대응 높이 평가줘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해가지고 25분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직접 만나서 극복위한 노력에 감사드리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그랬나 전화 통화로 이제 했는데요. 빌 게이츠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면은 모두가 다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빌 게이츠 아닌가요? 근데 빌 게이츠가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 한국형 방역 모델에 대해 극찬한 바가 있다 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는 발생 초기부터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랑 함께 라이트 펀드에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이 공동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250억 원, 게이츠 재단이 125억 원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국뽕은 여기서 끝이고, 빌 게이츠랑 친한 사람이 있죠. 이 할아버지, 버핏 할아버지 얘기를 이제 할까 하는데요. 한 달간 이제 4조 원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귀지에도 불안할 때 현금 하는데, 항공주를 샀다가 최근에 손절했죠. 그래서 10년을 보유할 거 아니면은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했는데 바로 손절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왜 그러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달러 표시가 아니라 엔화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규제라고 하고 또 2조 원을 이제 조달한 건데요. 이걸로 통해서, 그래서 지난 한 달여간 채권으로만 4조 원을 끌어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했으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4조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라 작년 9월에도 이게 4조 8천억 원 규모의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러니까 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온 거죠. 이렇게 푹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현금을 조달해가지고 이 돈으로 과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할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 투자하는 데다 같이 비슷한 업종 투자를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3월 증시에서 13조 5천억을 내던져서 금융위기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왜 계속 던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 거 팔고 미국 거 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달러를 바꿔서 나가는 거죠. 2007년 통계 집계 후 최대라고 합니다. 왜 자꾸 파는지. 그래서 지금 13조 원어치 자금이 빠져나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주식은 나갔고 채권에서는 차익거래 유인 확대로 외국인 4조가 순유입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국고채가 이제 1.33%였습니다. 2월에는. 근데 이게 8일 지난이면 이제 3월인가 보죠. 여기 1.51%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매력이 이제 떨어지는데, 이제 외국인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어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기대하고 매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신용 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 지표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건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올 게 나왔는데, 페드가 정크본드 매입 무차별 돈 풀기 뒷간다 어쩌나 우려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가 회의도 있었지만은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냥 수직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앞에는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도대체 뭔가, 진짜 이거는 뭔가 싶었는데 거의 미친 수준이죠, 이거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게 지금 가능한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저는 뭐 좀 우려가 들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지금 이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계속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계속 의문인데 아무튼 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종 대부자로서 최초 대부자로 이제 나선 미국 중앙은행이라고 하는데 이 경기 회복 때까지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계속하겠다는 아니고 일부선 지나친 시장 개입 비판. 그래서 저도 약간 이쪽 의견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육 강식의 세계 그리고 적자 생존. 그런데 이제 정크본드까지 다 확대를 해버리면은 그냥 뭐 다 살려준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정크본드라는 말이 거의 이제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리스크는 지금 페드가 다 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거는 부담은 국민들에게 다 가는 거거든요. 세계로 다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권한을 공격적으로 계속 쓰겠다라고 했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회사채 시장 상승하고 미국 금융시장은 급속히 안정됐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월가 일부에서는 달러 홍수가 가격 상승이나 시장의 교유 기능까지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거 영향일 수 있겠죠. 당연히 안 빠지죠.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힐드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상장 지수인데 아이쉐어즈 아이박스 하이힐드 회사채 ETF는 6% 이상 급등했다고 하는데 이거 블랙록의 ETF일 거예요. 아이쉐어즈가 블랙록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페드 메인 약속을 믿고 투자자들 몰려든 덕분이다. 그래서 투자 등급 회사채는 3%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페드 보유 자산인데 갑자기 여기서 쫙 올라갔죠. 이 할아버지 경제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알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있는가. 그래서 정크본드 등 이제 투기 등급의 회사채까지 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MCCF는 프라이머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 그다음에 SMCCF는 세컨더리 마켓 기업 신용 기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투자 등 회사채 외에 같은 달 22일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거. 그러니까 투자는 조금 더 괜찮은 것들이고 그 밑에 것들이 이제 투기 등급인데 이런 것까지 이제 매입을 한 거죠. 그래서 펄런 엔젤이라고 불렸다 합니다. 타락천사.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회사채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죠. 정크펀드 같은 것들이 항상 터지는 거잖아요. 2008년에도 터진 그런 것들이 이런 비슷한 것들 서브프라임 그쪽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인을 다 이제 해소를 해준 거죠. 우리가 다 사주겠다. 페드가 다 사주겠다 하니까 안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타락천사, 펄른 엔젤의 대표적인 포드 2031년 만기 채권이 71센트에서 89센트로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 이거 TALF, MBS, CLO까지 그러니까 이거의 매입 대상을 요거에서 요거 다 이제 늘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업용 MBS 시장과 투기 등급의 기업의 대출 채권을 묶어서 만든 상품이 CLO라고 합니다. 얘네는 아무래도 이제 최첨단 금융공학 같은 걸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파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2008년에도 문제가 생긴 게 서로 아무도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할 정도로 복잡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아무튼 이것들 지금 투기 등급, 그다음 MBS 다 지금 유동성 위기, 투기 등급 다 위험한 상태인데 이것들 묶은 게 CLO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험한 상태인 것까지 다 내가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대출 프로그램에서 임직원 1만 명 이하 뭐 이런 기업들도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돈 풀 수 있을 만큼 다 푸는 거죠. 투기 등급 아래 단계까지 다 살려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증시랑 채권 시장 상승하니까 투자자들은 엄청 좋아하죠. 이건 무적의 페드거든요. 막 이렇게 올려주니까. 그래서 이 비판이 뭐냐, 렌더 오브 라스트 리소트가 아니라 렌더 오브 포스트 리조트로 바뀌고 있다라고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중앙은행이 무조건 개입할 것이라는 나쁜 기대를 시장에 심어주고 있다 하고,
그래서 저도 이분이랑 지금 같은 의견인데, 보면은 여기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시장의 기능이 교란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적자 생존, 그 다음에 그 뭐야, 그러니까 안 좋은 건 도태되는 거는 도태돼야 되거든요. 망할 거는 망하고 살아남아야 될 건 살아남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다 살려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리스크 관리를 잘 못했던 회사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들은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거잖아요. 살려주니까. 이것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전하게 건전하게 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리스크를 과도하게 져서 뭐 랩을 땡겨서 부채를 땡겨서 과도하게 확장을 하고 그러다가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랬던 회사들도 지금 다 살려주는 거잖아요. 나쁜 짓 하고. 근데 건전한 회사들은 얘네는 잘 안 도와줘도 살긴 살거든요. 알아서. 이런 지금 그 좋은 기업이랑 나쁜 기업들을 이번에 좀 걸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 살려준다는 거니까. 저도 웬만하면 이제 흥분은 안 하는데 이거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의 아니게 제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그 아무튼 그래서 이건 달러가치 하락이랑 인플레이션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가지 분명 사실은 정부, 기업, 가게가 산더미 같은 빚에 시달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 좀 감안해서 그 팩트 위주로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